자, 7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우리 교재에 제법 많이 나오는데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요약 프린트 있죠?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요거를 통해서 그냥 일단 확인만 요거만 확인을 좀 하시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요약 프린트물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4번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에서 요래 나오죠. 자, 찾으셨습니까? 3페이지. 자, 민법 총칙 부분입니다. 총칙 부분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일 앞에 민법 총칙이 그림이 그림 요래 나오는 거. 예, 요거. 여기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그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라는 말 나옵니까? 예, 요거. 그럼 그거 보면 가나 다라 마 해서 이렇게 5개 나오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자, 대충 문제는 여기에서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 이중매매를 보시는데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그림 형태가 요래됩니다. 자, 일단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요래 부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매도인하고 자,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 얘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자, 갑이 다시 병이라고 하는 매수인하고 이렇게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중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갑을 병 해가지고 요렇게 매도인, 매수인 요렇게 쓰는데, 근데 이거를 이 사람도 매수인이고 이 사람도 매수인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요 사람을 제1 매수인이다. 요 사람을 제2 매수인이다. 구별하기 위해서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매도인이 제1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제2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건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게 바로 이중매매입니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첫 번째 원칙적으로 이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냐 무효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억에 팔기로. 그래서 제가 계약금 3천만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한 1억쯤 주기로 한 겁니다. 중도금 그때 줄게 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이제 여러분이 집에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에이 내한테 왔으면 한 5억 정도 줄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니다. 내가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얘한테 팔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파실 겁니까? 어쨌든지 이 계약 깨고 일로 와서 다시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 즉 돈 더 준다는 사람한테 물건 파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계약 자유 원칙 혹은
자유경쟁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그거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근데 이 이중매매계약 이게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행위, 즉 103조에 위반돼 가지고 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는가? 자, 그건데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즉 법원에서는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즉 허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 갑의 자, 이렇게 배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배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갑은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원칙적으로 을한테 대해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무에 위배해가지고, 즉 자기 임무에 위배해서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 즉 자기의 임무에 위배되는 배신 행위가 있어야 되고,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제2매수인 병, 자, 이 사람이 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이란 사람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겁니다. 모르고 샀다라고 하면 그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 만약 유효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넘어온 등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 등기가 되겠죠. 근데 얘가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겁니다. 야, 이중매매 그 허용된다더라.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내한테 넘겨라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하고 등기 넘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까지 해버렸다라고 하면 요거는 반사회적인 이중매매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면 넘어간 등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 등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중매매 계약을 결국 자, 이 매매 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이걸 구태여 무효다라고 만드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갑, 을, 병 중에 누구를 보호하자라는 겁니까?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매매 계약을 구태여 무효로 만드는 겁니까?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매매 계약을 구태여 무효로 만드는 겁니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을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낫지 무효가 되는 건 안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차피 야한테 돈 받든지 야한테 돈 받든지 돈은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등기 넘어갔다라는 거는 돈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고 나는 모르고입니다. 나는 뭐 받을 거 다 받아 챙겼으니까 유효가 되든지 무효가 되든지 관계없다. 내 주머니 돈만 들어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미리 계약 체결해 놨는데 야가 홀배사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뭡니까? 야 뒤통수 심하게 한 대 때리고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매매 계약이 결국 이중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든 이유는 결국은 제1매수인 을을 보호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태여 무효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자 을은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는가? 즉 자, 을의 구제수단 내지 을이 보호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을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을은 아이고 나는 어떻게든지 이 집을 야 명의로 넘어간 이 등기를 말소해버리고 나는 내한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이고 나는 집도 싫고 하여튼 돈이나 내놔라 해가지고 손해배상 돈으로 받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보셨습니다. 자, 일단 민법에서는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까? 돈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돈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물건 기준으로 했습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을이라는 아이고 나는 돈으로 주라. 손해배상 받는 방법도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하는 거는 물건 자체를 을이 아이고 돈은 둘째 문제고 나는 여기 넘어간 등기 이거 어떻게든지 말소하고 난 이거 갖고 오고 싶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항상 기준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든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이거 외에도 을이라는 돈은 어떻게 받는가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십시오.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양이 너무 많아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을이 보호를 받는 방법은 병명의의 무효등기를 말소해서 지가 갖고 옴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나는 물건도 싫고 난 이 나라 뜰란다. 손해배상 해주라. 그래서 돈 챙겨갖고 뜨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을이 보호되는 방법, 을의 구제수단 요거는 을은 결국 여기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그 뒤따라 넘어간 등기도 뭡니까? 무효등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명의의 무효등기를 무효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명의의 무효등기는 어떻게 말소될 수가 있을까라는 거 그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을은 병한테 직접 너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너 등기 무효니까 너 이거 말소해라. 이렇게 직접 말소를 할 수는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우리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을입니다. 제가 을이고 제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병입니다. 근데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첩계약의 대가로 그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도 춥고 해가지고 제가 점심 먹고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첩계약의 대가로 이거 아파트 받았지. 그러니까 당신 명의의 이 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말소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서 짐 꾸리겠습니까? 아니면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지 말씀 네가 뭔 상관이 있는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해서 몸 쾅 닫아버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가지고 직접적으로 등기를 말소시키려고 하면 두 명 사이에 뭐 계약을 했든지 뭔가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는 어떤 관계입니까? 매일 같습니다. 아무런 법률 관계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집 여자한테 가서 당신 첩계약의 대가로 이거 받았지. 그러니까 등기 말소해. 이거 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래 말소시켜 주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 병한테 가서 직접 무효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소는 안 된다. 그럼 직접 말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은 보십시오. 그럼 이래 말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가지고 뭔가 말소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사람한테는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C가 A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채권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채무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C가 A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자, 또 A가 B한테 대해서 돈을 1억을 받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명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물권이라는 권리는 절대권이고 지배권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권리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C라는 사람은 B한테 직접 가가지고 야, 니 야한테 돈 빌린 거 있지? 내 야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 그러니까 니 내한테 직접 내놔라. 이거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는 강도나 하는 짓입니다. 야, 있는 거 다 내봐. 해가지고 니 누구 알지? 해가지고 야, 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가한테 받을 거 있는데, 아니면 내가 가한테 돈 빌려야 그랬는데 가가 없어갖고 내가 일단 니한테 빌린다. 그럼 가한테 가서 받아. 그 강도하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뭐 접해든지 빌든지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지 이런 사람한테 가서 막 받아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정인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가서 돈 받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원칙만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 그 원칙만 인정이 되고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 되면 자, 이 사람은 얘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돈을 떼이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독한 마음 먹고 뭡니까? 좋다, 난 얘한테 돈 안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나는 니는 한번 갉고 싶다 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안 합니다. 행사 안 하고 자,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속 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이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받아갖고 열어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평소에 밑비어 놓으니까 뭡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 나는 그러니까 니한테만 나는 돈을 안 갚으면 된다. 그래 나는 이거 띄든지 말든지 하여튼 네가 하는 게 목적이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너를 갚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 뭐 이래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갑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다른 자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채권자는 이 권리를 이렇게 대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대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대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다른 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요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그럼 을은 저 앞에서 보십시오. 을은 제1매수인 을은 병한테 직접적으로 등기를 말소시킬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래 살면 안 됩니다 해서 훈계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요런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한테 대해서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채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고 그리고 갑이 만약 병한테 대해서 계약이 무효니까 이거 말소해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자, 갑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을이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이 병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병명의 무효 등기를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경우에 자, 을은 만약 갑이 병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을이 대신해 가지고 자, 병명의
무효등기 요거를 말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방법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효등기를 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근데 뭔가 의문 나는 점이 없습니까? 이걸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 채권자 대위권에서 만약 C는 A가 B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뭡니까? 대위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근데 자, 이런 상황이다. 즉 C는 A한테 대해서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A가 B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만약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위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신 행사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위권이라는 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십시오. 저 앞으로 와서. 자, 을은 분명히 갑한테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보십시오. 갑이 병한테 대해서 이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라라는 그런 권리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이건 대위가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는 무효라 그랬지 않습니까? 103조 위반돼서. 근데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는 부당이득 반환하고 결합이 되는 겁니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됩니까? 불법 원인급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얘는 얘한테 등기 넘겨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데 넘겨줬다라고 하면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병은 갑한테 대해서 대금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줬다라고 하면 그거 돌려주세요는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예,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즉 갑이 병한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까 저 모양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비판을 하게 되면 대안을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비판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야, 니 나쁜 놈. 그러니까 그래 살면 안 돼. 그거는 비난이고 그래 살지 말고 이제 이래 살자 해가지고 뭔가 대안 제시가 있으면 그거는 건전한 비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안 제시도 없이 니 나쁜 놈이라 죽어야 된다. 이거는 비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래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는 방법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얘가 이걸 대위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너들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라고 하니까 막 학자들이 조용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닌 틀렸어. 그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대위한다, 대위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없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중매매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가능하냐의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번에는 자, C가 A한테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가 A한테 대해서 야, 너 돈 갚을 시점이 됐으니까 돈 갚아라. 그러니까 얘가 안 갚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더구나 뭔 짓거리를 했냐라고 하면 자신의 부동산을 D한테 공짜로 줘버리는 겁니다. 증여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한테 돈 안 갚으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자가 있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얘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 강제집행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얘가 뭡니까? 그냥 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자력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무자력 전문 용어로 개털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뭐 강제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거리가 없습니다.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얘가 무자력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피곤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 이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한테 돈 안 갚으려고 너희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자, 내가 이거 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 자체를. 이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취소 사유 해가지고 제사, 강착 기억나십니까?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 뭐 이런 게 있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취소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의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기 당한 사람, 미성년자 혹은 착오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이런 애가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확 깨버리는 거 이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무자가 딴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대신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들어가가지고 이 계약을 확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러면 거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큰 거는 이게 거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까? 이게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가능성이 큰 거는 이거 행사하면 거래가 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행사하면 거래가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원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신 행사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야는 깨기 싫은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확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 안전은 이거보다는 뭡니까? 이게 침해할 가능성이 거래 안전을 흐트릴 가능성이 이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채권자 취소권 요거는 행사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은 쉽게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원래 얘가 이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남이 행사하는 거 그냥 딴 사람이 대신 행사하는 거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거는 두 명 사이의 계약 자체를 야들도 안 깨는데 얘가 들어와서 확 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사 요건 자체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금사. 내 딸 금사월이 아니고요. 그래서 금전 채권에 해당이 돼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사람들의 행위가 사해 행위. 그러니까 요 사람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이제 금사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지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니 채권자 취소권이니 하는 거. 자, 요 이제 우리 정식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요걸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위권은 요건 자체가 쉽게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거 야가 아니라 야가 안 하니까 뭡니까? 대신 행사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깨기 싫어도 뭡니까? 야가 들어와 가지고 확 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훨씬 더 거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서 이거는 요건 자체가 요래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해놓고 요 옵니다. 자, 네 번째로 자, 을은 요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 이 반사회적인 이중매매. 자, 이거를 야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을이 갑하고 병하고 사이의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확 깨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깰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면 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거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깨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금전채권 더하기 사행위, 자, 여기에 해당이 되면 깰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갑하고 병하고 자,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를 해가지고 얘한테 등기 미리 넘겨줘 버린다. 그러면 의뢰 채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침해행위 내지 사행위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의리 갑한테 대해서 가지는 권리,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금전채권입니까?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비금전채권입니까? 비금전채권, 즉 특정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전채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가 야한테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의리 갑한테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라 뭡니까?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을은 채권자 취소. 자, 건의 대상이 말이 좀 이상하다. 자, 을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을은 갑하고 병하고 사이의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깨버릴 수가 있느냐, 취소를 할 수가 있는가?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 자, 금전 채권이 아니라 자,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해서, 즉 특정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반사회적인 이중 매매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요때 자,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자, 요거 보십시오. 자, 일단 요거 다시 써드릴게요. 다시 써드릴 테니까 일단은 좀 보십시오. 자, 아이고 너무 복잡하다. 자, 그럼 요게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무효인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일어나는 등기도 뭡니까? 무효다. 결론 났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을은 요 무효 등기를 말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소가 가능은 한데 직접 말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대위에서 말소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병이라는 애가 이거를 자, 을이 이거 얘 명의의 무효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자, 얘가 이거를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 갑하고 병하고 사이에 이중매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그럼 알면 악이, 모르면 뭡니까? 선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선의입니다. 선의로 다시 자기한테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전 받아서 취득했다라고 해서 권리를 다시 이전받아서 취득했다라고 해서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전득자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다시 이전받아서 취득했다. 요거를 전득자라고 요래 부르고, 전득자는 결국은 뭡니까? 제3자입니다. 당사자 이외에 제3자한테 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 이 전득자가 이제 정인데 정이라는 애가 갑병 사이에 반사회적인 행위가 무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병이라는 애는 당연히 팔아먹을 때 야, 이거 무효인데 살래 이래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 건데 살래 이래 나왔을 거고 그거 믿고 야는 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을이 와가지고 야, 그거 무효야라고 주장하면 야는 뒤통수한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집은 한 채밖에 없습니다. 얘가 보호가 되면 결국 누가 보호가 안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보호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보호가 된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야 등기는 말소 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찍으십시오. 을 보호할까요? 정 보호할까요? 정. 자,
정. 왜요? 그냥 모르고 샀으니까. 자, 아니요, 그것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을보하자라는 분은 없습니까? 왜요? 자, 예, 그래서 야님은 야가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호가 돼야 되는데, 자, 근데 얘를 보호하자라는 건 야는 모르고 샀으니까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샀으니까 야는 보호가 돼야 된다. 예, 일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혹시 법 조문 가지고 계십니까? 예, 법 조문. 자, 하나만 펴가지고 옆에 분하고 거기 같이 보십시오. 뭐 조문을 일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시고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예. 체크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07조 한번 보십시오. 107조. 자,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요래 나오죠. 그리고 107조 2항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107조 2항을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108조 2항도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09조 2항을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110조 3항을 보니까 뭡니까?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103조 2항 한번 보십시오. 103조 2항. 인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103조는 보니까 107조에서 110조까지 나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3조는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들이 다 나오는데 103조의 경우에는 이게 무효더라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선이 아니라 선의 하랩이라 하더라도 보호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가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 등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당합니다. 그럼 야는 억울한 거 아니냐? 예, 재수 없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은 못합니다. 대신 여기 가가지고 이 뺏겼다라고 하면 여기 가가지고 뭔가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매매에서 보시겠지만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재산 뺏겼으니까 내 돈 다 내놔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배상까지 해주라 해서 돈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 정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보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등기도 결국 무효등기로서 을로부터 말소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자, 야는 보호되는가? 보호 안 된다.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그래서 자, 제가 프린트물에 고 나오는 내용이 요겁니다. 가, 나, 다, 라, 마. 그래서 요렇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암기를 해 놓으시면,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요. 이중매매와 관련돼서 웬만한 문제는 싹 다 풀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설령 안 배웠고 이게 뭐야 해서 그런 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답은 요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현혹되지 말고 이거를 안 헷갈리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까지 하고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반복하고 뒤로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제 앞으로 이중매매가 나오면 무조건 5개 이거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예, 유효다.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중매매가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이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뭡니까?
매도인의 배임행위 더하기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그러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시험에 이게 야가 적극 가담했든지 좀에 가담했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험 문제를 보면 항상 적극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래되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요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무효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넘어간 병명의에, 즉 제2 매수인 명의에 등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되면 이제 제1 매수인 을은 자, 제2 매수인 병명의에 자, 병명의에 무효 등기를 자, 어떤 식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말소하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을은 자,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이중매매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금전채권 더하기 사회행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제1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뭡니까?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비금전 특정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행위, 침해행위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산 전득자. 전득자라고 나올 수 있고 선의의 제3자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가 될 수가 있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반복을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은 법률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자, 제일 먼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요건 해가지고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목적이 즉 내용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 요까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103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무조건 1개 내지 2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나오는 형태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판례를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돌려받을 수가 있는가? 못 돌려받는가? 즉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거 봤습니다. 그리고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이게 과연 유효냐 무효냐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는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무효등기 어떻게 말소하는가 그리고 무효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는가 무효가 되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되느냐 마느냐라는 거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보시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 즉 계약의 법률행위의 해석. 자, 그리고 요 104조가 나오는데 104조는 지금 손대지 마십시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나오는데 그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그때 봐도 안 넣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 해석에서 즉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는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그리고 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자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법률행위 다음 장에 별도의 장을 둬가지고 요거를 따로 요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민법, 자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 계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민법 총칙입니다. 그러니까 총자가 나오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분모를 뽑아내니까 개념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라 뭐 한번 보십시오. 책상, 분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평화 눈에 보입니까? 평화가 어째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총칙이 대부분 다 그리 추상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데, 근데 민법 총칙이 어려운데 민법 총칙 중에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수 없이 세 문제씩 나오면 민법 총칙이 아이고 이게 많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신 요소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물권법이나 계약법에서는 조금 풀어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이거 원래는 재수 좋네 해가지고 민법 총칙은 대충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물권법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뭐 거저먹는 건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은 드리되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각 파트별로 한 5문제 정도씩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만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고래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이해 안 되면 그냥 아유 문제요. 나는 그래 여기서 한 20문제 요거만 풀고 요거만 달달 외워 들어간다라고 하면 맞출 것도 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래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요거는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쭉 넘어가 가지고 자 여기입니다.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90페이지 보니까 자, 의사표시에서 의의가 나오고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나오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해서 요래 나오죠. 자, 그리고 옆 페이지 가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차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요래 나옵니다. 이제 요걸 볼 겁니다. 우리가 요걸 볼 건데, 자, 제일 먼저 90페이지에 보십시오. 90페이지 의의 보니까 그 내심의 의사에서 의사의 동그라미 돼 있고 표시 행위 해가지고 표시의 동그라미 돼 있죠. 자, 그거 보기만 보십시오. 그리고 동기라는 말에는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 동그라미 된 거를 자 동그라미 된 부분만 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의사하고 표시.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92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92페이지, 93페이지. 자, 그 네모 01 해서 총설해서 나옵니까? 근데 91, 92는 볼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94페이지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제 프린트물에 고래 프린트물 4페이지에 11번에 고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는데, 자, 그럼 일단 요 틀만 잡아놓고 조금 쉬시고 고래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린트물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따 보고, 자, 저 가지고 오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의사 표시는 자, 의사 표시라는 거 요거는 크게 요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 그래서 요 의사 부분 요거를 효과 의사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우리 교재에는 요거는 뭐 내심의 의사라는 요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요렇게 효과 의사라는 요런 표현을 쓰고, 표시 요거를 표시 행위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게 이게 내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갑이
을한테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호응을 해주면 알았다. 오케이.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이제 뭡니까? 계약이 성립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의사 표시를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자, 얘가 이렇게 짜장면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을 반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짜장면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생각만 갖고는 짜장면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게 머릿속의 생각, 그리고 요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표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생각으로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라고 얘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팔아. 이래 되면 짜장면에 대한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오케이 하고 짜장면 갖다 주면 뭡니까?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은 짜장면을 생각한 겁니다. 짜장면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 헛나온 겁니다. 오늘 날도 춥고 해가지고 평소에는 짜장면만 먹는데 날도 춥고 해가지고 반점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짬뽕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짬뽕 한 그릇 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앉아갖고는 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비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짜장면. 근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야는 뭐 갖다 주겠습니까? 짬뽕을 하나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에는 짬뽕으로서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도 자, 지가 말한 대로 짬뽕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자, 주머니가 마침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싶어도 살떨려서 못 합니다. 실수하면 그거 몽땅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책임 안 져도 된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반점은 망합니다.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짜장면 탁 짬뽕 먹고 싶다라고 해서 짬뽕 던져주니까 이 인간이 뭡니까? 한다는 소리가 사장님 혹시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아세요? 해가지고 잠깐 한 거야 보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어떻고 통정허위 표시는 어떻고 착오는 어떤데 요 법률 효과는 각각 무효 내지 취소가 됩니다 해서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고요 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는 그거 듣고 있겠습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래 만약 이래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갖다 주니까 뭐 야는 이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다 유효가 된다 이래 되면 이제 야는 음식 시킬 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거 책임 안 져도 된다라고 하면 야는 장사하는 시간보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좀 요런 분쟁이 생기면 요렇게 한번 해결하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조문들을 쭉 둡니다. 자,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가 되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고 이때는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진짜 짬뽕 먹을 의사를 갖고 짬뽕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자, 갑이라는 애가 원래는 짜장면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자, 을반점에 들어가니까 그 마침 짬뽕 전문점이다라는 겁니다. 짜장면 안 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가야지 해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막 꼬시는 겁니다. 꼬셔갖고 사장님 짬뽕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짬뽕 먹으면 이제 앞으로는 짜장면 못 먹을 겁니다. 해서 막 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 넘어가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나오는데 이제 얘가 뭡니까? 이제 칼 막 던지면서 야 아침부터 재수 없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 어디 있어? 처먹고 나가. 그래갖고 얘가 쫄아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짬뽕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짬뽕 한 그릇 먹자 해가지고 짬뽕 먹을 생각으로 짬뽕 한 그릇 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짬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짬뽕 먹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불법이 개입이 된 겁니까? 불법이 개입됐죠. 사기니 협박이니 강박이니 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게 야 의사 표시 일치 안 해.
이 생각 갖고 이 생각 이래 달라라고 했으니까 짬뽕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네. 자, 만약 이래 돼 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음식점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 덩치가 크다라고 하면 뿌리치고 나올 수 있겠지만 덩치가 크고 인상 무섭다라고 하면 뭡니까? 아, 잘못하면 이 꼬라지 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정상적으로 의사 표시가 된 게 아니니까 야, 이것도 뭐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쉬시고 의사 표시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합니다. 좀 쉬고 보시죠.